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만 저희가 꼭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고 났던 그 순간 가장 구조가 급했고 우리 단원고 학생들에게 그 탈출하라는 메시지가 전달해야 되는 그 시간, 이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7통화를 했다는데 그 통화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뭐였냐면요, 조작이었습니다. 박준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 해경과 인근 어선들이 현장으로 달려가던 지난달 16일 오전 9시 반쯤, 청해진 해운 화물영업 담당자 A씨는 과적에 의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어제 체포된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 김모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적재가 초과됐으니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사고 소식을 알고 있던 김 씨는 벌써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고, 조금 뒤 화물량을 조정해놨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사고 직후 청해진 해운이 기존 화물 적재량보다 180톤 줄여 컴퓨터에 다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에 승객 구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또 세월호에는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는 컨테이너 고정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차량 바퀴 받침목을 4군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화물을 최대 적재량보다 많이 실은 데다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네, 검찰과 그 해양경찰의 합동수사 결과입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진술이 계속 나왔죠. 너무 많이 실었다. 두 번째, 단단히 묶지도 않았다. 그리고 평형수라는 무게중심을 낮춰줄 물도 넣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 사고가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학생들 구조가 아니라 증거 조작이었다. 바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 네. 선장은 네. 진짜 검찰 수사로 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선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어쨌건 송치돼서 예. 그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준석 씨의 초기 생활인데 동아일보 보도를 아침에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힌트가 나왔던데요. 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이준석 선장이 이번 네. 사고로 지난 19일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목포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네. 같이 여러 사람을 놓다 보니까 서로 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네. 심지어 밖에서 모텔에 묵고 있는 네. 선원들, 아직 구속이 되지 않은 선원들까지도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네. 바로 검찰이 목포 교도소로 이감을 한 2, 3일 뒤에 했습니다. 격리해서 한 거군요. 예, 격리해서. 지금 네. 현재는 모두 구속 수감된 15명이 모두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이준석 선장, 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교도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네. 군기를 잡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방장입니다. 아, 여기서 누가 방장이냐 하는 첫 질문의 방장이라는 것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한 방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힘이 센 예. 그 사람이. 에게는 가장 거기에서 네.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이 방장을 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먼저 물어본 겁니다. 방장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결국 이 작은 사회지만 그 작은 사회 내에 권력 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이준석 선장은 사고가 났을 네. 때 바로 제조 VTS 그리고 진도 VTS에서 네. 어떻게 하면은 승객들에게 지금 빨리 탈출을 시켜라. 네. 구명조끼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방송이 안 된다라고 네.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바로 승무원들한테는 네. 평형수를 넣어라. 왜? 네. 그 전에 입에 네. 불법적으로 개조가 된 상태에서 네. 불법적인 개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신고를 했으니까. 네. 어쨌든 개조를 했습니다. 그때 허가를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네. 평형수가 약 1023톤인데 네. 그걸 2040톤 이상으로 늘려라. 즉 네. 1000톤 이상을 평형수를 더 채워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형수를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형수를 네. 다시 넣어야만 네. 자기의 불법이 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급박한 승객을
구출해야 될 순간에 평형수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배 안에 있는 순간에 청해진 해운에 있는 이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 많이 화물을 과적한 것 같으니까 그 화물 톤수를 줄이라 해서 아까 줄였다라고 우리 리포터가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도 조작을 했고 예. 실제 텅 비어있는 공간에 급히 물을 채워 넣으면서 자기들이 실수했던 것, 그렇죠. 잘못한 걸 덮으려 했던 거죠. 그 배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짓을 했고 네. 그리고 구출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네. 온갖 거짓말로 검찰을 속였고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방장이 누군지를 혹시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센지, 누가 권력자인지, 과연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정말 본능적으로 파악한 사람이군요. 첫 질문이 그 권력을 물었던 거고요. 예. 이런 건 천하태평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군요. 예, 교도관한테 우리 기자가 부르니까 네. 밥은 잘 드시냐 하니까 밥은 거의 남기지 않고 하루 세 끼 식사를 잘하고 있다. 유치장에서 TV,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네. 낮잠도 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 밥 나오는 거 있어서는 뭐 소화도 잘 시키고 맛있게 밥 식사를 다 남기지 않고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네. 맞은 사람은 사람은 편히 자도 때린 사람은 편히 못 잔다 그랬는데 본인이 더 때렸다는 반대 거를 못 얘기네요. 느끼는 거겠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죄책감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참 어처구니가 이런 상황을 보고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요. 네. 이 지금 치솟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이 화남을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선장을 저렇게 유치장에 넣어놓지 말고 네. 밖에 한번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본인이 아마 무서워서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네티즌의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네. 이준석 선장을 검찰 거기에서 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제 무능력, 네. 무관심, 무책임, 즉 자기가 선원 일반 같은 승객들을 구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 이 세 가지를 산무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얘기는 같이 일했던 지금 현재 구속 수감된 사람 중에 일부 선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책임 회피하고 있고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그 수백 명의 목숨을 맡기는 그 선장의 조타권을 줬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